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오늘부터 거리두기 4단계 적용되는 날이죠. 그래서 아이들 학교 가는 문제 그리고 생활하는 문제 어렵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 참 많습니다. 별하나 나무네그루님, 애들 학교랑 어린이집 좀 갈 수 있게 제발 방역수칙 잘 지키자고요. 워킹맘들은 웁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2877님, 우리 아이들 신나게 등교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셨고요. 그렇습니다. 아까 버스 운전하시는 기사님께서는 버스에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언제 손님들이 다시 오실지 모르겠네요 하셨고요. 화물차 기사분들 그리고 우리 통신원 이경님 운전하시면서 짬짬이 듣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실장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오늘도 딱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거 따져볼까요? 네, 오늘은 최근 전경련이요.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이제 원전 사용을 늘려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을 담은 보고서를 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요. 원전 관련해서는 이게 참 논쟁적인 이슈입니다. 네. 과학적인 근거도 제각각이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대선 국면이 열리면서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점화가 돼 있는 상태인데 네, 그렇죠. 일단 우리의 현황부터 알아볼게요. 네. 대한민국이 탄소 배출량이 많다. 그래서 기후 악당이다. 이런 소리까지 듣고 있는 상황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특히 이제 에너지 분야에서는 이제 화석 연료를 저탄소 에너지로 대체하는 에너지 전환 수준이 낮은 국가라고 이제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선진국보다 석탄 발전 비중은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반면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아주 낮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1인당 탄소 배출량도 아주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에너지 전환 지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선진 31개국 중에서 29위, 거의 꼴등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더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전경련은 좀 전혀 다른 분석을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경련의 입장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한국의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자체가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봐야 이제 소용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이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자료를 인용을 했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이제 지을 수 있는 곳에 다 짓게 되면 네. 최대 이제 설비 용량이 155기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하려면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소 50% 이상은 이제 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 설비 용량이 212기가와트까지 이제 돼야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설비로는 이제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이유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의 입장은 이 탄소 중립은 해야 된다. 예. 해야 되지만 이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발전량을 충당할 수 없으니 없다, 그런 거죠. 원전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재생에너지 설비가 부족해서 발전량이 부족하다라면 네. 설비를 좀 더 지으면 되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어렵다는 건데요. 한국은 이제 산지 지형이 많고 그리고 인구 밀도도 높아서 이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들은 이제 이 많은 부지들을 이제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여기저기 더 지어도 더 지을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짓는 용량이 이제 155기가와트 수준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산간 지형이라서 우리가 이른바 허허 벌판이 많은 네. 표준어는 아닙니다만 나대지가 많은 나라하고는 수평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네. 일단 더 지을 만큼 상황이 어려운 거는 사실인가요? 이게 발전소 부지가 있냐 없냐를 좀 따져서요. 따지기 전에 현재 잠재 이 발전량 자체가 좀 서로 다른 좀 근거를 갖고 있는데 계산법이 다른 모양이에요. 네네네. 일례로 이제 한국에너지공단이 매년 이제 발행하는 신재생에너지 백서를 보면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잠재량, 그러니까 좀
좀 이론적으로 평가한 그런 그 잠재량은 설비 용량 기준으로 5,025기가와트예요. 이 단위 자체가 이제 155만 앞자리가 다르네요. 네. 앞자리도 다르고 숫자도 달라집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활용 가능한 이제 그 에너지 양으로 평가되는 이제 시장 잠재량 기준으로 봐도 916기가와트입니다. 그러니까 155기가와트에 비해서 최소 이제 6배 이상 크고요.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룬다는 이제 212기가와트 수준과 보면은 4배 이상의 지금 잠재량을 갖고 있다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작점으로 돌아가서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는데 전경련은 왜 최대 발전 가능한 잠재량이 155기가와트밖에 안 된다 이렇게 단언을 하는 거예요? 네, 그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그 에너지경제연구원, 그 전경련이 이제 출처로 들었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17년에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지을 수 있는 곳에 다 짓게 되면 얼마나 되나 이걸 이제 평가한 바가 있는데 그때 이제 155기가와트라고 평가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 이후에 태양광 시설의 이제 효율도 좋아지고 가격도 이제 그 싸지면서 그 시장 잠재량으로 놓고 봐도 아까 말씀드린 그 백서 기준에서도 더 올라갔다고 이제 그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 시설만 놓고 봐도 2050년 정도면 400기가와트 수준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지금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경련이 지금 근거로 삼아서 산출한 숫자는 옛날 거 2017년을 기준으로 했다 이 네네. 얘기군요. 그러면 그로부터 우리가 지금 4년이 4년이 지난 지났어요. 데다가 계속 짓고 있잖아요. 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이 숫자가 좀 달라질 수 있겠네요. 네네. 뭐 아주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전경련도 숫자를 다루는 기관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밑에 한국경제연구원이라는 그 연구소도 가지고 있단 네. 말이에요. 근데 숫자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점이 차이 나는 걸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모르지 않을 텐데 네. 이런 결론을 낸 이유가 뭘까요? 뭐 다른 무엇보다 이제 원전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이제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뭐 지금 그 재생에너지만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원전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라고 해서요. 지금 기존 원전의 한 3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이렇게 그 보다 작은 그런 원전 짓는 기술을 지금 그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2030년 정도에 상용화 될 거라고 보면서 이 원전 도입을 강력히 이제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전을 도입하면 대기업들한테 뭐 좋은 점이 있습니까? 뭐 아무래도 지금 뭐 수익이 더 많이 날 수 있고 뭐 수출도 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가 원전을 만들거나 아니면 만드는 기술 자체를 수출할 수도 있으니 네네. 이 기조가 유지되는 걸 원한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원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는데 국민들이 제일 궁금한 건 탄소 저감에 원전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지금 네. L사이즈 걸림 저도 100% 공감하는데요. 이 문제만큼은 정치적 양념 빼고 순수하게 환경적으로 접근했으면 한다는 게 저 같은 생각입니다. 네. 이게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아니면 하지 않는 거고 사실은 결론이 굉장히 간단한 문제인데 어때요? 뭐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뭐 아무래도 원전의 이 폐연료 처리 비용까지 하면은 그다지 이렇게 경제성이 있는 그런 이제 발전 시설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핵연료를 태우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태우면 이 출력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 태울 때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네. 그 무엇보다 이제 안전 문제가 좀 확보되지 않아서 현재로는 이제 대체 에너지로서는 이제 그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소형 모듈 원전도 얘기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 네. 이 기술이 이제 2030년까지 상용화 될 거라는 전망은 뭐 이런 평가들 하던데 이제 막 그 걸음마를 뗀 아이가 이 우사인 볼트를 뛰어넘는 단거리 그 세계 신기록을 수립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하고 같은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아직까지 기술 수준이 네. 상용화를 얘기할 좀 이르다는 어림없는 얘기군요. 수준이다라는 그런 이제 평가고, 그다음에 게다가 이제 이게 기술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그 기존 원전을 네. 3분의 1, 5분의 1 수준으로 이렇게 작게 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커서 그 단가가 나왔던 건데 이거 더 줄였으니까는 단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별로 없다는 거고요. 이명박 정부에서도 이걸 도입을 하려다가 경제성이 없어서 폐기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에너지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건 사실 100년 대계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고요. 네.
우리가 기름차 사용하기 전에 원래 전기차가 먼저 발명됐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네. 에너지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 향후 100년을 가를 이슈거든요. 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저희도 공부 많이 해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